오늘 오후는 손혜원 의원 때문에 또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목포 내려갑니다. 기자회견한답니다. 뭐든지 묻는 대로 답하겠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제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묘한 발언을 또 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다시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당정청이 모인 자리, 이낙연 총리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작심한 듯 목포를 언급했습니다.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돼 있으므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입니다. 투기는 막되 도시재생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한 뒤 특유의 완곡한 표현으로 여건 대응에 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 앞에 더 겸허해져야겠다 하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이후 이 총리는 오후에 목포를 방문해서도 이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해석이 분분하자 이 총리 측은 원칙적 대응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회의에서 앞뒤로 발언했던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가 손의원 문제에 아예 침묵했던 것과 명확하게 대비됐다는 점에서 작심하고 한 쓴소리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손혜원 의원은 오늘 오후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에 직접 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손 의원은 SNS를 통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반전에 B카드가 있으니 물러서라고 경고했지만 오늘 회견에선 이 B카드 발표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과 함께 정확한 핵심과 본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손혜원 의원이 말하는 반전의 B카드, 뭐 오늘 발표하든 내일 발표하든 그 중요치 않고 네. 뭘까요, 반전의 B카드가? 그걸 이제 그 SNS에 게시를 하고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나경원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제 그 입장 얘기 뭐 저 여당이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 뭐 예, 이런 예. 이제 얘기 이후에 바로 SNS에 이제 예. 한 발 물러나 계시라. 나 예, 반전의 예. B카드가 있다. 행간의 뜻을 좀 거칠게 표현하면 당신 조심해. 나 갖고 있어. 나 뭐 하나 갖고 있어. 네, 뭐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대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게 취소가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반전의 B카드라고 하려면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기에 뭐 어디 땅을 갖고 있든지, 뭐 어디 문화재 지정된 곳에 지구에 뭘 그 부동산 소위 투기 의혹을 받을 만한 게 있든지 그래야지 그게 맞대응할 수 있는 뭐 반전의 B카드 아닌가요? 아니면은 뭐 박지원 의원도 또 그 싸움을 걸었잖아요. 예. 뭐 그 공개 토론을 해보자. 뭐 이런 것도 아니면 같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박지원 의원에게 뭐 더 씌워진 약간 그런 의혹이 있는 듯이 말을 했기 때문에 무슨 결탁이 돼 있는 듯이 그럼 그런 데 대한 증거가 있다든가 그래야지 그게 B카드지. 근데 그런 게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반전의 B카드는 없는 것 같다. 그냥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나는 투기할 의도는 없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 같다는 말씀. 예. 저널리즘적 측면에서 뭐 세부적인 뭐 돌아가고 뭐 반박 나오고 재반박 나오고 하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예. 저희는 좀 큰 틀에서 좀 이 문제를 좀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잖아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고 큰 예. 틀에서 봤을 예. 때 구도심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재생할 거냐에 대한 이런 도시 개발의 예. 문제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이른바 이익 충돌 부분에 대한 예. 찬반 논란 예. 이렇게 큰 덩어리가 좀 있을 텐데 이게 막 혼재되다 보니까 예. 국민 여러분들이 헷갈려하고 손혜원 의원 지지자들은 다른 거는 다 빼고 그냥 오히려 투기 아니라는 것만 가지고 지금 뭐 목숨 걸겠다고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고 예, 지지하시는 분들은 구도심 재생, 예만, 문화 보존 예, 거기에만 만 이제 집중을 하는 집중을 거고.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충돌의 경우에는 이 목포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전칠계에 대한 공예품을 그렇죠. 구입해라, 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예. 해라, 뭐 이런 그런 거 또 그 학예사,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나전칠기 장인 그 손혜원 의원하고 뭐 막역하게 잘 알고 있는 분의 딸에 대해서의 취업 청탁. 네, 근데 그거는 청탁이 아니고 뭐 추천 뭐 이런 것도 이거는 뭐 이익 충돌이라기보다는 이제 청탁이냐 추천이냐 예, 또 예. 그 문제긴 한데 이익 충돌 부분은 본인이 이 문화재 그 보존 그러니까 그 어떤 역사문화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등록문화재 근대 가옥문화지구로 지정을 하게 하면서 뒤로는
집을 샀단 말이죠. 예, 부동산들을. 예. 이게 이익 충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또 아니면은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내가 거기다가 나전칠기 박물관을 내가 만들려고 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공익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그 지구를 붐업을 시켜준 거다. 예. 주변 사람들한테 독려를 해서. 근데 그거는 오로지 좋은 뜻으로 또 진심일 때만 가능한 건데 그거는 그렇게 선의로만 해석해 주는 거는 내가 이전에 손혜원 의원을 이전부터 봐왔는데 그런 분이다라는 근거밖에는 없는 어허, 거예요. 예, 예. 여당에서도 보면. 여당 내에서도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손혜원 의원은 이익 충돌, 이른바 국회의원, 공직자의 윤리적 잣대에 대한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신 것 같다라고 지금 비난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나전칠기 공예품을 국립중앙발굴관에서 예. 사줬으면 좋겠다.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손혜원 의원의 주장을 다시 좀 복기를 좀 해보면 문화재, 문화, 이런 그 도심 재생, 구도심 활성 이런 의도와 이런 목표를 위해서라면 부동산 투기 의회도 오케이, 이익 충돌도 오케이. 뭐 이 논리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여당 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데 법적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겁니까? 손혜원 의원의 주장을 쭉 들어보시면 손혜원 의원은 그러니까 법적인 얘기보다는 예. 이거는 내 이익이 아니라 나전칠기 공예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그 뜻이 더 강한 거고, 예, 그 예. 뜻밖에 없는 거고. 예. 목포 구도심 재생하고 적산가옥이라고 하는 근대 가옥을 보존하는 그 뜻밖에 없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만 있는 거지 내 사익은 없다라는 없다. 취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하기를 그러면은 조훈현 의원, 뭐 이분은 바둑계 대표로 비례를 받으신 네. 거죠. 조훈현 의원이 그러면 바둑계를 위해서 일한 거 그건 이익 충돌이 아니냐. 뭐 어느 이동섭 의원이신가요? 예, 예. 저기 그러나 태권도 때문에 바둑계를 위해서 막 입법 활동하시고 노력하신 조은현 의원이 어디 거기다가 기원을 사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기원에서 갖고 있는 바둑판 이런 거를 예, 그러니까 뭐 예. 바둑판 오래된 거를 구매해라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게 그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분야에 대한 뭐 어떤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이익을 대변해 주는 거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실제 세금이 들어가게 하고 구매하게 하고 이거는 다른 거란 그건 거죠. 다른 거다. 예. 예. 근데 이거를 막 혼재를 시켜서 좀 일종의 좀 궤변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논리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 어떤 분들에게 그게 또 먹히고 있나 봅니다. 그러게요. 손혜원 의원이 그래서 이제 목포 지역구에 있는 박지원 의원하고 좀 싸우고 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하고도 싸우고 있고 뭐 지금 뭐 언론하고도 지금 전부 다 적이 돼서 좀 싸우고 있고 온 사방에 지금 이게 싸움을 하겠다면서 오늘 기자회견 자체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죠. 목포 근데 이제 내려가서. 이거를 기자회견보다 뭐 간담회라고 지금 제가 SNS에 올려져 있어요. 예. 간담회 형식이다. 그리고 그거를 그 특정 SNS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이제 방송을 하고 그리고 실시간 질문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이전에 이제 그 일요일 날에 했던 기자회견 그 내용에서 저는 크게 바뀔 게 없을 것 크게 같습니다. 바뀔 게 없다. 이게 예.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는 사람 앞에서 논리로 깰 수가 없어요. 그 억지 자체를 논리로 어떻게 깨요? 뭐 예컨대 혼수는 우리 집안의 뭐 자존심이 걸린 거다. 예. 요 정도 혼수밖에 안 해왔으면 이건 우리 집안을 무시한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혼수와 이 뭐 집안에 대한 배려와 이런 건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어쨌든 손혜원 의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언론의 보도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좀 규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그 가짜라는 게 투기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예. 20몇 채씩 산 거는 그거는 뭐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거니까 예. 그 팩트는 뭐 가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거를 투기 의혹이라고 한 거, 그 예. 부분을 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내가 한것 투기에 같아요. 의도가 없었는데 이거를 투기로 몰고 가는 거는 가짜 뉴스다. 이 주장이죠.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이 주장을 오늘 이제 또 오후에 또 한다는 얘기인데, 그 뭐 그렇다 치고 네. 국립중앙박물에다가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이 의혹 자체는 또 결이 다른 또 다른 지금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사 문제가 있어요. 인사 문제가 있고, 예, 또 그건 하나는 이제
그 또 하나는 근대 나전칠기 공예라든가 이런 예. 거를 구입해라라고 한 거. 예. 이거는 이제 그 공개적으로 그 아하. 상임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이제 지금-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이른바 저 A 씨, 실명을 네.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A 씨를 손혜원 의원이 추천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추천이라고 얘기했는데 저게 청탁이지. 저분이 A 씨가 네. 직업이 없던 게 아니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네. 학예사로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하던 분이에요. 예, 근데 이 A 씨의 아버님이 나전칠기 장인이시라는 거고 손혜원 의원하고 잘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저 A 씨가 고려 시대의 어떤 나전칠기 공예품을 예. 보존 처리하는 데서 실수를 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심각한 실수가 돼서 네. 그 직무에서 배제됐군요. 배제가 되고 행정 업무를 맡게 된 거예요. 아하. 근데 그 직무를 배제할 때 전문위원들을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이거는 이 기술 갖고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배제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손혜원 의원이 이 A 씨를 국립민속박물관이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인사 교류를 하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서 그 예.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대면 아예 그 자리에서 거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무산됐습니까? 무산됐습니다. 아하, 그거는. 성사는 안 됐군요. 예. 근데 또 몇 달 후에 다시 또 상임위 자리에서 그 얘기를 또 하는 또 거예요. 해요. 도쿄 예대를 나왔고 막 예. 아주 글로벌 스탠다드에 아주 기술이 좋은 사람이 예. 행정 업무를 보고 있다. 막 손혜원 의원이 뭔가 이렇게 꽂히시면은 계속 그거를 좀 포기하지 않는 측면이 좀 있기는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될 거는 자 인사 청탁이냐 부탁이냐 뭐 추천이냐 뭐 그걸 떠나서 결과적으로 되지는 않았는데 예. 이게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는 거는 인사 청탁이라고 압력으로 저 프레임을 짜고 나를 공격한다. 이 주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임위 그 국회의원이 그것도 예. 여당 간사고 그리고 이분이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예. 영부인하고 숙명여고, 숙명중학교부터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아니 알려진 게 아니라 절친 맞아요. 예. 그거는 뭐 본인도 얘기했고 저 김정수 여사도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는. 그런데 거예요. 그런 거는 그 후광 효과만으로도 큰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거는 그게 우리 문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거기는 그럼 하지만. 중앙박물관 입장에서는 손혜원 의원의 그런 후광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추천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추천하는 그 인사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거다. 이게 결과적으로 교류 인사가 됐더라면 저기 압력이 일 커질 뻔했죠. 압력이 되는 예. 거고 실패하면은 그거는 저기 부탁이나 추천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지위 그때의 그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저는 중앙박물관장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심적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찜찜하죠. 그거 찜- 거절하고 아, 나면. 요거 아직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안 되고 양측의 주장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역시 또 해석이 지금 달리고 있어요. 본인에 대한 민원은 뭡니까? 보훈처장을 직접 불러서 얘기했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손혜원 의원의 아버님이 예. 그 독립유공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로서 될 만한 어떤 조건들은 갖춘 것 등급들이 같아요. 이렇게 있거든요. 예, 애국 훈장을 예.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1년 6개월 정도는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옥살이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 이제 뭐 항일 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계속 신청을 했는데 이제 떨어졌죠. 예, 6번을 떨어졌어요. 예, 2007년까지 안 됐는데 이제 그 2018년에 초에 예. 2월달에 피우진 보훈처장이 저런 독립유공자들 결정권자잖아요. 결정권을 갖고 예. 있는 보훈처장을 부른 거예요. 의원실로. 의원실로. 예. 불러서 아버님 얘기를 했고 예. 그러니까 보훈처장이 그 인정해주는 기준을 인정해주는 게 확대되고 있으니 한번 신청해 보시라라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 그래요. 어허. 그런데 그럼 요거 실제- 역시 성사됐습니까? 무산됐습니까? 기준이 확대됐어요. 기준이 확대됐어요. 그리고 훈장을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어머님이 이거는. 직접 가셔서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하. 영상으로. 요 대목부터는 이제 여야 간에 또 이제 말이 달라지겠어요. 해석이. 그런데 이제 손혜원 의원은 이제 SNS에 당시에
SNS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이게 혹시 내가 오해받을까봐, 뭐 청와대와의 이런 예. 것도 오해받을까봐 내가 나서지 않고 오빠가 신청을 했다라는 취지로 올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SNS에. 네. 그러면은 그 뒤에 피우진 보훈처장 불렀고 이런 건 다 지금 뺀 거잖아요. 빼고요. 나는 예. 관여한 바 없다라는 예, 거는 예. 그게 드러났을 때 분명히 떳떳이 묘하게도 못하겠다는 맥락이 같네요. 목포가 너무 좋아서 목포에 이걸 좀 뭔가를 샀으면 좋겠는데 내 이름으로는 안 사고 측근들 이름으로 사게 했다. 예, 예. 측근들한테 권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다. 뭐 이런 아, 예. 또 근거도 예, 얘기를 이것도 내가 하죠. 직접 하면 오해받을까 봐 오빠를 시켜서 했다. 근데 뭔가 오빠가 하여튼 전화로 부탁한 건 맞습니다. 예, 예. 뭔가 하여튼 시청한 항상 거. 보면 이게 맥이 좀 같아서 예.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오늘 오후에 목포에서 기자들한테 모든 질문 받겠다. 그러니까 예.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요거 좀 하나 해보죠. 예. 체육계 미투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인권위가 뭐 조사 나섰다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인권에서 당연히 조사에 나서야 되겠지만은 네. 지금 문제는 이 대책들이 이전에 나왔던 원론적인 대책에서 또 크게 하나만한 대책들이에요. 예,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예.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체육계 내에서의 벌어지는 일을 보면 지금 심석희 그 선수에 대해서 황제 훈련을 받았다. 조재범 코치가 뭐 락커에서 성폭행이 있었다. 이거 있을 수 이게 말이 예. 되느냐. 뭐 이런 심석희 선수에 대한 2차 가해가 지금 가해성 글이 SNS에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거는 좀 공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심석희 때린 거는 잘 되라고 한 일이다. 심석희가 황제 훈련 받은 건 사실 아니냐.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전에 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체육계가 이런 그 인식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그 부모나 선수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또 예. 대립이 돼요. 피해 본 파벌 사람 따로, 파벌 문제. 피해 본 예. 사람 따로. 그래서 그 코치나 감독이 경질됐을 때, 그 사람 실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는데 쟤 때문에 내 맞아요. 자식이 훈련을 예. 못 받는다가 되고 이런 이제 그 좀 복잡한 예.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죠 체육계에서. 이게 뭐 드라마 스카이캐슬도 아니고 예. 체육계의 부모님들, 학부모 그리고 정부 당국 이게 그냥 이대로 가면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원칙은 하나요. 어떤 경우에도 그 폭력은 안 된다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피해는 더더군다나 더 안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 선수단이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그 가해자를 퇴출을 시키면서 그 선수단에 대한 보호가 또 같이 병행이 되면 어떠나. 예, 예. 그래서 그 코치 실력 좋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예. 우려들을 좀 그래도 없애면 좀 낮추면은 그래도 이 안에서 선수들끼리 학부모들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가해하는 것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네네.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권위만 나서지 말고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나서고 총리실이 이거를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거를 대안책을 내놓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지 않을까요? 결국 가면 대통령이 결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 한마디도 좀 해주시고. 근데 예.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모든 걸 다 대통령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체육계 미투 이대로 놔두면 체육계가 이렇게 자정 기능이 없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기 때문에 같이 좀 분노 좀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